한만호 씨의 진술 중에 검찰의 진술인 신빙성이 있고 1심에서 했던 법정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라는 2심의 판단에 대해서 저는 공판중심주의의 후퇴라고 그 사건을 보면서 판사님들께서 인권에 관한 감수성 굉장히 좀 미약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만 했습니다. 거의 강제수사 가깝게. 네,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가 연일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지금 질의가 집중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모습 법사위에서 혹시나 사법 결정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한 거 아니냐, 또는 사법기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 아니냐,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이번엔 야당 측에 먼저 물어볼게요. 정원석 비대위원 어느 쪽으로 좀 공감을 하시나요? 일단은 한명숙 유죄 사건은 대법원 판결이 끝난 사건입니다. 예. 사실상 기판력에 따라서 더 이상 다룰 수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지적하고 싶다면 재심 청구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여당에서는 재심 청구보다는 이제 그 법사위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쪽수로 밀어붙여가지고 어떻게든 힘의 논리로 이제 그 사법부를 컨트롤하고 그리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식으로 해서 상권 분립을 정면적으로 위배하고 있다는 거죠. 네. 우리 장경태 의원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상권 분립의 의미는 입법부가 당연히 사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법부가 만약 잘못한 행태를 보인다면 국민의 대표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문제를 삼아야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사법 거래 그리고 사법농단의 행태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한 씨의 진술 번복으로 인해서 1심의 무죄가 2심의 유죄가 되었습니다. 근데 2심에서는 한 씨를 출석시키지도 않고 유죄를 선고하고요. 3심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당시 새누리당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신속 처리를 요청하고 또 사법농단했던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분명히 사법 거래와 사법농단에 대한 의혹을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한 씨가 한 총리가 아니고 한나라당 친박계 정치인에게 뇌물을 줬었다라고 진술이 있었고요. 또 검찰의 강요에 의해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사법농단뿐만 아니라 검찰 농단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수사, 표적수사, 별건수사 등등 여러 가지 이 수사 행태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입법부가 사법부의 어떤 이 적절하지 못한 행태들에 대해서 이 상임위 국가 어떤 질의를 통해서 문제를 확인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어제 이런 모습도 연출이 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법원 행정처장을 불러서 뭔가 법원의 신뢰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을 한 건데요. 먼저 야당한테 여쭤볼게요. 네. 이런 모습이 일각에서는 176석의 거대 여당이 이제는 법원까지 압박하는 거 아니냐 네네. 이렇게 지적하고 있기도 한데요. 네, 일단은 저는 견제의 이름으로 힘의 논리를 정당화하지 말라.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권 분립에 따라 견제를 하고 싶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적법 절차에 따라서 문제 제기를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한명숙 건에 대해서도 재심 청구하실 수 있고 그리고 정말 모든 사건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그 시비를 가리시고 싶다면 국정조사 내지는 감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적법 절차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오직 국정농단이네 사법개혁이 필요하네 이런 정치적인 구호만 난무한 채 사법부를 그렇게 적폐로 매도하는 행위는 제가 볼 때는 견제의 논리보다는 오히려 힘의 논리로 사법부를 길들이겠다 그런 행위로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사법부 길들이겠다라는 행위가 맞는 겁니까? 입법부가 무슨 조사기관이나 소위 이제 감찰기구는 아니고요. 어찌되었건 이 국정감사 혹은 국정조사에 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가 질의하는 것 자체가 적법 절차입니다. 만약 이 적법 절차의 과정에서 비사실이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발견이 된다면 재심 청구를 포함한 모든 국정조사 전 특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상임위 활동 과정에서의 질의를 가지고 마치 불법을 행한 것처럼 발언하시는 건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제도를 저는 남용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형식적으로 그 구비요건을 갖췄다 해가지고 그게 실질적인 내용까지 보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적법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형식을 더 이상 남용하지 말고 정말로 견제의 기능이 무엇인지 그 순수성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런 사건 관련 얘기도 나오지만 대검이 왜 업무 보고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지난 1차 업무 보고에서 법무부 하면서 대검이 그날 안 나왔길래
저는 또 한 번 잡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하게. 그냥 국민들이 다 같이 검찰청 이거 큰장 구조대로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니야? 다만 차관이 차장이 나오는 거냐? 총장이 나오는 거냐? 아니 이래도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의 관리에 따라서 운영을 했는데요. 국정감사 때를 제외하고는 업무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정말 이상합니다. 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대검찰청은 이제 국정감사 외에는 이 검찰총장이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열린민주당에서 뭐 대검 업무 보고를 얘기하면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 법사위 나와라 업무 보고 해라 이 얘기인 것 같은데 열린민주당의 이런 제안에 뭐 민주당도 지금 동의를 하고 있는 건가요? 뭐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에서의 주장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제가 뭐 평가를 하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어찌됐건 예. 이 법사위의 이 해당 피감기관이 검찰과 대법원, 법무부 등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뭐 증인 채택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예. 다만 증인 채택 여부와 시기 그리고 어떤 형식 등은 아마 그리고 뭐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법사위원장께서 아마 결정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뭐 미래통합당 물론 지금 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네. 이 법사위에서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부르는 문제 지금 당에서 좀 어떻게 보고 있는 거죠? 물론 뭐 국회법상 소위원회에서 안건 심의를 위해 윤석열 총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거는 뭐 절차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예,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내용상으로는 그게 문제가 없을진 몰라도 예. 실질적으로 그 부르는 의도가 무엇이냐는 거죠. 예. 라임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건지 조국 수사를 그만두라는 건지 대체 어떤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자 이런 안건 심사를 위해서 윤석열 총장의 출석을 종용하는지 전 그걸 묻고 싶고요. 윤석열 총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탄핵하거나 해임시키면 그만입니다. 이제 충분히 그럴 능력도 갖췄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치사한 방식으로 윤석열 총장 망신 주기 기법으로 더 이상 이 절차에 대해서 남용하는 거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최근 재판에서 과거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이 좀 뒤집어지는 검찰의 주장이 반박되는 그런 근거들이 조금 나오면서 이게 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경수 지사와 관련된 드루킹 사건, 뭐 특검 수사가 조작됐을 수도 있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해서 여당 의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느냐 하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의원님. 언론에서 좀 더 많이 자세하게 다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특검에서 이번에 특히 누구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특검 수사 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이 이번 공판 과정에서 많이 드러났습니다. 네. 당시 참고인 혹은 증인으로 채택된 드루킹의 여동생 김 씨라든지 경공모의 회원 조모 씨 그리고 닭갈비 사장님 등이 출석을 하셨는데요. 예, 예. 이분들의 진술이 대부분 다 번복되거나 위증이나 혹은 뭐 어떤 그 여러 가지 행태로 지금 번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좀 더 이 공판 과정의 진술 여부를 좀 더 확인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예,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입장으로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당연히 발언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예. 계속적으로 이 닭갈비집 영수증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여기서 지금 이 닭갈비 사장의 증언이 먹었다고 했다가 안 먹었다 했다가 지금 계속 번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사실 결정적 증언도 아닌데 계속 언론에서는 닭갈비집 영수증만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또한 이 수사 과정에서 만약에 착오가 있거나 비사실 있으면 정확하게 발표하는 겁니다. 진실 여부를 확인하고 싶고요, 저희도. 왜 증언도 없는 내용들이 수사 보고서에 담겨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확인하고자 국회의원이 발언을 한 겁니다. 네.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반론 좀 부탁드릴게요. 그 닭갈비 식사 관련 내용은 정황 증거입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이제 그 기억하셨던 분이 이제 가물가물해가지고 진술 번복이 일어난 건데 일단 이거는 김경수 지사의 유죄 입증을 이제 결정한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있고요. 본질은 드루킹입니다. 어떻게 선거에 개입했고 어떻게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훼손시켰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국회 그리고 법사위 안에서 여당 의원들의 발언 가지고 함께 토론해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